L에 그 퍼펫 핀을 넣었던 것처럼 풋 아래도 퍼펫 핀을 넣고 풋 아래 위치도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종아리나 레그보다 카프와 레그보다 뒤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현재 타임 인디케이터의 위치는 18프레임입니다. 18프레임일 때, 풋 R 같은 경우는 18프레임일 때 발이 뒤쪽에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퍼펫 핀을 복사를 하셔서 9프레임일 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펫 핀을 클릭해서 발이 뒤쪽에 있을 때는 뒤꿈치가 들리고 앞부분이 땅에 닿았었는데 9프레임일 때는 발의 바닥이 땅에 닿도록 일직선이 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발이 교차가 됐을 때 27프레임이 안 됐을 때 27프레임과 18프레임의 사이에 우리가 9프레임에 넣었던 퍼펫 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발 부분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이제 발이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발의 위치에 맞춰서 종아리와 다리의 포즈를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이 머리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경우, 몸이 위로 들리는 경우는 한쪽 발이 떠 있고 한쪽 발이 바닥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펴 있는 상태이기도 하겠죠. 무릎이 펴 있는 상태에 몸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 몸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바디에 키프레임을 넣었을 때 바디가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그 위치에 한쪽 발은 들리게 되겠죠. 지금과 같이 발이 교차할 때 들려있는 발의 발끝은 바닥을 향하게 되고 발이 다시 앞쪽으로 갔을 때는 발의 앞부분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발이 떠 있을 때는 바닥을 향하고 발이 앞에 갔을 때는 뒤꿈치를 딛고 앞을 들게 됩니다. 이 포즈가 익숙지가 않아서 키프레임을 넣는데 너무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걷는 영상이 나왔었죠. 그 걷는 영상을 캡처를 해서 그대로 포즈를 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직접 오른발과 왼발을 교차를 시킨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발이 뜨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발 뒤꿈치가 닿고 어느 부분에 발의 앞부분, 토우가 닿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키프레임을 넣는 게 동작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전에 수업을 할 때는 그 걷는 포즈를 쪼개서 5장으로 쪼개고 그리고 7장으로 쪼개서 나눠주고 이제 그 포즈에 맞춰서 포즈를 잡고 키프레임을 넣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봤었는데요. 걷는 모습이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직접 상체와 그리고 발의 포즈를 잡은 후에 그 발에 맞춰서 종아리와 다리의 로테이션에 키프레임을 주는 것이 이 발의 포즈가 완성이 되면 그 종아리 부분과 다리 부분, 카프와 레그 부분은 그 발의 포즈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헷갈리지만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멈춰서 확인하면서 작업을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발의 포즈를 잡고 다리를 레그와 카프의 위치를 로테이션을 줘서 이 발에 맞추면 좋겠지만 이 발의 위치에 이 카프와 레그가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로테이션 했을 때. 이 위치 값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을 해서 이 발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안 맞을 경우에는 발의 위치도 약간씩 옮겨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 발과 오른쪽 카프 그리고 오른쪽 레그만 솔로를 체크를 하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렸을 때 우리는 이 풋 아래 키프레임을 모두 넣었는데 이 카프와 닿지 않게 되죠. 중간 부분에 9프레임일 때 발의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풋 아래 포지션 값을 위로 올려줍니다. 물론 퍼페핀의 위치를 바꿔서 모양을 잡을 수도 있죠. 모양을 잡을 수도 있지만 퍼페핀으로 많은 범위를 이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디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다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바디의 높이를 확인을 해서 바디를 조금 내려주면 발과 다리가 만나게 되겠죠. 바디의 위치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걸을 때 바운스 줄 때 바디를 너무 많이 높여서 다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발과 다리가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디의 위치 값을 근데 이 위치 값 조정을 할 때는
항상 여기 보시면 go to previous 프레임과 go to next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요 키프레임을 이동할 수 있는 이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지 불필요한 키가 안 들어갑니다. 한번 키프레임을 넣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경우는 9프레임, 18프레임, 그리고 27프레임과 1초 6프레임 이런 식으로 그 키프레임이 들어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맞춰서 키프레임이 들어가 줘야지 동작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타임 인디케이터를 막 이동을 하다가 이 위치나 포지션 값이나 로테이션 값의 수치를 변화를 하게 되면 키프레임이 중간에 마구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키프레임 간에 이동을 해서 이 go to previous 키프레임, go to next 키프레임 이런 걸로 클릭해서 키프레임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킨 후에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키프레임의 시간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바디와 팔에 먼저 키프레임을 넣고 이 키프레임 맞춰서 발의 키프레임이 들어가고 이 발의 키프레임이 맞춰서 다리의 키프레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진 않습니다. 항상 이걸 체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바디의 높이를 수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시간대에서도 왜 0프레임일 때 위치와 그리고 1초 6프레임일 때 위치가 같았죠. 9프레임일 때와 27프레임일 때의 위치가 같았습니다. 당연히 맞춰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쪽 다리에만 키프레임을 넣고 한쪽 다리에는 키프레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키프레임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포즈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발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발이 걷는 모양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오른쪽 다리에만 포즈와 키프레임을 적용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중심으로 보면서 아까 조정했던 바디의 키프레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의 위치 값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도 다시 위치가 바뀌겠죠. 풋 아래 포지션 값도 기존 키프레임이 들어간 위치에는 수정을 해줍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다리와 발의 위치가 맞도록 키프레임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발이 떴을 때 몸이 위로 올라가고 중간에 다리가 교차하는 부분에 한쪽 다리가 허공에 있게 되는데 그때 무릎이 가장 많이 구부러지겠죠. 지금 그 부분에 키프레임을 잡는 겁니다. 팔 같은 경우는 같은 규칙적으로
시간대, 같은 시간대에 앞뒤를 교차를 하고, 그리고 몸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바운스만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는 우리가 직접 걸어보면서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 발이 뒤에 갔을 때는 앞꿈치가 닿고, 그리고 발이 앞을 향했을 때는 뒤꿈치가 닿고, 생각을 하면서 포즈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퍼펫 툴은 이 발의 앞꿈치만 땅에 닿고, 그리고 발의 뒤꿈치만 땅에 닿는 거를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퍼펫 툴로 발의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당연히 발이 가장 높이 들렸을 때 발이 일자일 수 없겠죠. 뒤로 가서 발의 앞꿈치로 밀어서 뒤로 가서 들리기 때문에 발의 앞꿈치가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지금 그 각도의 포즈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1초 6프레임일 때 1초 6프레임일 때는 발이 앞쪽으로 뻗게 되고, 그리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겠죠.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았을 때는 우리가 9프레임일 때도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았기 때문에 이 9프레임에 있는 퍼펫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1초 6프레임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이제 발이 다리에 붙어서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걷는 포즈가 어색하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쪽이어도 먼저 걸을 때, 지금 보시면 그런 느낌이 좀 오시죠? 걸을 때 앞부분에 발 뒤꿈치로 디디고, 여기서 발이 꺾여서 발의 앞꿈치로 밀어서 뒤로 가게 됩니다. 지금 그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 모션 그래픽이나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걷는 포즈를 연구해서 작업을 해온 친구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할 수 있는, 이거는 당연히 뭐 10분 만에 1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죠. 근데 동영상 강의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입니다. 여러분도 돌려보면서 작업을 해서 걷기 애니메이션, 지금 우리가 시작했을 때 아이소메트릭 타이포하고 아이소메트릭 빌딩하고, 그 다음에 낮에서 밤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사인 디자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걷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번에 걷기 애니메이션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리깅, 그리고 리깅해서 걸었을 때, 사람이 걸었을 때와 동물이 걸었을 때 틀리겠죠. 그리고 자전거 바퀴가 돌아서 이동할 때도 틀리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수업을 할 텐데, 이 애니메이션을 모두 종합해서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끝났으면 이제 왼쪽을 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도 지금 왼쪽에 발에만 위치가 잡혀 있죠. 왼쪽 발에 잡혀 있는 위치를 이 위치에 맞게 카프와 레그를 키프레임을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레그 R과 카프 R, 풋 R을 모두 앞에 삼각형을 눌러서 닫아주시고 이번에는 풋 L 풋 L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이 앞으로 뻗었을 때가 L 같은 경우는 풋 L 같은 경우는 18프레임이죠. 그래서 18프레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8프레임에서 발을 앞으로 뻗었을 때 발을 앞으로 뻗었을 때는 발의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상태입니다. 저렇게 높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바디의 높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한쪽 발이 지금 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발의 위치에 그 왼쪽 풋의 위치 값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1초 6프레임일 때는 발이 뒤쪽에 가 있죠. 발의 앞꿈치만 바닥에 닿아 있고 발이 뒤쪽으로 갔을 때입니다. 네, 이때는 왼쪽 발이 앞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고 그리고 오른쪽 발은 뒤꿈치가 앞쪽에 닿아 있죠. 그리고 9프레임일 때는 가운데에서 교차하게 됩니다. 한쪽 발은 들리고 한쪽 발은 바닥에 있겠죠. 프레임일 때 왼쪽 발이 들리도록 그리고 발의 앞 토우 부분은 바닥을 향하도록 이동을 시켜줍니다. 처음에 풋 L과 풋 R에 교차하게 키프레임을 줬을 때 이 이동 경로가 정확하게 삼각형이었는데요. 이 세부적으로 키프레임을 넣다 보면 이 삼각형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면서 오른쪽과 왼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넣었던 0프레임, 9프레임 말고 그 중간 프레임, 5프레임에 키가 들어갔죠. 이렇게 중간 키가 들어갈 때는 이 발의 포즈가 발이 바닥하고 평행한 포즈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18프레임일 때만 발이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네, 보시면
지금 한쪽 발은 위에 들려 있을 때 한쪽 발은 바닥에 닿아 있어야겠죠. 바닥에 닿게 되면 이 발이 앞쪽을 향했을 때 좀 더 내려오겠죠, 위치가. 지금 이 발의 이 풋L이 27프레임일 때 위쪽으로 들려 있었기 때문에 18프레임일 때도 위치값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즈를 잡을 때 한 키프레임에서 위치가 틀려지게 되면 그 앞뒤도 같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수정하기가 되게 수정할 점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 번 수정을 하더라도 걷는 모양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을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계속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18프레임일 때 발이 바닥에 더 내려와야겠죠. 보시면 처음에 삼각형이 앞뒤가 직선으로 삼각형이 연결되었던 거에 비해서 이 삼각형의 모양, 이 경로에 따라 나오는 삼각형의 모양이 바뀌었죠. 삼각형의 모양이 바뀌면서 좀 더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즈가 수정이 다 됐으면 이제 루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워크 에어리어를
1초 6프레임까지 줄여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반복해서 플레이가 됩니다. 이 워크 에어리어를 우리가 키프레임을 넣은 데까지 줄여주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걷는 모습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를 하자면 지금 이 캐릭터는 머리가 짧은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걸을 때마다 머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남자도 머리가 긴 사람 같은 경우는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머리를 묶었을 경우에도 걸으면 이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머리도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헤어에 키프레임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걸을 때 고개도 이렇게 몸이 움직이면서 고개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헤드에도 키프레임을 넣어 보겠습니다. 로테이션에 헤드를 선택하고 로테이션 R을 클릭하셔서 키보드 단축키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키프레임 넣을 때 편하겠죠. 로테이션은 R이고 앵커 포인트는 A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포지션, 그리고 스케일은 S.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헤드의 로테이션을 (9프레임일) 때 그리고 27프레임일 때 약간 앞으로 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 값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일정하게 걷는 워크 사이클이 되겠죠. 그래서 9프레임일 때와 27프레임일 때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일 수 있게 키프레임을 넣어주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키프레임을 잡았는데요. 당장 언제까지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워크 사이클 작업을 하라고 과제가 나가진 않을 겁니다. 이번 학기 마무리될 때까지 이 실습 강의에 해당되는 과제를 이 실습을 모두 종합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